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많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 그 뼈의 양이에요. 사실은요. 뼈도 무르신 분들이 있고 단단하신 분들이 있고, 잇몸뼈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조금 없으신 분들이 있고, 이거를 갖다가 잘 판단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들어가야겠죠. 공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갈 뿐이지 저희 명지병원에서 지금 못하는 임플란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뼈가 많이 모자른다라고 하면은 여기 엉치뼈에 떼서라도 입안에 이식을 해요. 나는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.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. 나 어떻게 해서든지 임플란트 할 거야. 어떻게 하겠어요? 해드려야지 그럼요. 그러면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.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.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3개월 이상 끊으라고 하거든요. 그래야지 저희도 잇몸에 무슨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를 뽑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,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잇몸이 좀 괜찮았다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혈압약 드시는 분들, 투석 받으시는 분들,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신다고 하시면 대개 다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꼭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사실은 1년보다 한 반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갖다 꼬박꼬박 받으시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, 명지톡 치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입니다. 임플란트 수술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해요. 임플란트를 하려면 잇몸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지 생각하는데, 잇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요? 잇몸이 좋다고 하면은 이가 빠질 이유는 없을 것이고, 잇몸이 안 좋고 많이 녹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가 흔들려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. 그만큼은 보충을 해줘야지 임플란트를 갖다 거기다 심을 수가 있어요. 임플란트를 심을 때 가장 많이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 그 뼈의 양이에요. 사실은요. 뼈가 무르신 분들도 있고 뼈가 단단하신 분들도 있으세요. 좀 무르신 분들은 사실 약간 좀 더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기능을 하기까지 좀 더 오래 기다리기는 하는데, 임플란트가 안 붙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. 오히려 뼈가 단단하신 분들의 실패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. 이게요. 뼈도 무르신 분들이 있고 단단하신 분들이 있고, 잇몸뼈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조금 없으신 분들이 있고, 이거를 갖다가 잘 판단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들어가야겠죠. 그러면 골다공증 환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? 골다공증 환자도 임플란트를 시술을 많이 해요.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골다공증 약들이 다른 뼈들은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경우인데 잇몸뼈를 녹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골다공증 약을 갖다가 계속 드시거나, 그리고 시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주사를 맞으시거나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잇몸뼈가 녹거나 아니면은 골수염처럼 이렇게 잇몸뼈 자체가 죽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졌어요. 치과 안에서. 그건 석 달 이상 이제 끊었다가 뭐 죽어 있는 뼈를 갖다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을 갖다 거치고는 있죠. 그러면 반대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뭔가 더 이제 잘 붙으라고 드리는 약도, 제조하는 약도 있으세요? 비타민 D 종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칼슘 제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. 상처를 잘 아물게만 하면 뼈랑 붙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. 다만 처음에 상처가 잘 아물게,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항생제하고 진통제 정도만 이렇게 쓰고는 있죠, 저는요.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가요? 임플란트 재료 자체는 타이타늄이고, 타이타늄에 알러지만 없다면 다 가능하죠. 그거는요. 포장을 딱 벗기면 사나하게 감싸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잇몸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냥 금속 알러지인데 금에 조금 있어요, 아니면은 뭐 저 쇠에 있어요, 알루미늄에 있어요, 그 정도는 제가 본 적은 있어도 타이타늄에 알러지가 있다는 분들은 본 적은 없었어요, 저는요. 발치한 지 오래된 치아 또는 틀니를 오래 한 사람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가요? 공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갈 뿐이지 저희 명지병원에서 지금 못하는 임플란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뼈가 많이 모자른다라고 하면은
여기 엉치 빼서라도 입안에 이식을 해요. 나는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.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. 나 어떻게 해서든지 임플란트 할 거야. 뭐 어떻게 하겠어요? 해드려야지 그럼요. 그러면은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.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. 나이가 최고령이어서 안 된다, 아니면 너무 어려서 안 된다, 그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? 본인의 체력 문제 아닐까요? 90세가 넘으셔가지고 활기차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60세 간 넘으셨는데 몸 좀 누우신 분들도 계시고 체력이 안 되시면 못 받는 거죠.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요. 임플란트는 성장이 마친 다음에 심어야지 돼요. 임플란트가 왜 성장이 마친 다음에 이제 심어야지 되냐? 뼈는 자라요. 특히 위턱, 아래턱 전부 다 앞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라게 돼요. 자라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자라질 않아요. 이는 같이 자라나는데 임플란트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딱 여기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만 이렇게 자라는 거죠. 그러면 이가 이렇게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라. 치과 의사들이 대개 판단하는 성장은 손바닥을 갖다 엑스레이를 딱 이렇게 찍어봐요.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고 이 성장판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그걸 보면 이제 나오죠. 성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요. 어느 정도 되면은 임플란트를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한다는 개념이 필요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. 치아에요. 그걸 갖다 정확히 다 재현해낼 수 있냐? 그렇지는 못해요. 자기 치아를 갖다가 살려서 1년이라도 더 쓰는 편이 훨씬 더 낫죠. 그거는요. 향후 임플란트를 갖다 사실 계획을 하게 되면은 치료 계획을 갖다가 저는 좀 공격적으로 잡아요. 주위의 치아가 염증이 있어서 잇몸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다 임플란트를 심는다. 약간 좀 부담되거든요. 저도요. 그거는요. 뽑아야 되면은 여기는 많이 흔들리고 여기는 조금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같이 드러내고 임플란트 2개 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. 다만 이 2개의 이가 전부 다 조금씩밖에 안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살려서 오랫동안 가는 게 낫죠. 그러면요.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?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3개월 이상 끊으라고 하거든요. 그래야지 저희도 잇몸에 무슨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를 뽑는다든지 이런 걸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잇몸이 좀 괜찮았다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. 혈압약 드시는 분들, 투석 받으시는 분들,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신다고 하시면 대개도 한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꼭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1년보다 한 반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갖다 꼬박꼬박 받으시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.